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길, 내 노력이 알아줘 주길,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인정은 멀어진다는 걸. 많이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가볍게 보고 많이 설명할수록 이해는 얕아진다는 걸.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사람은 말이 적고 얕은 사람은 말이 먼저 나온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도 수백 권의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한 일도 많았고 서러운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감정은 칼날과 같아서 한 번 뽑아들면 나를 베고 남을 다친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화가 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서운한 일도 겪습니다. 그때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드러내면 상대는 반격하고 서운함을 내보이면 관계는 금이 갑니다. 감정이란 건 물과 같습니다. 흐르게 두면 길을 만들지만 터뜨리면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화를 밖으로 내는 자는 이를 잃고 화를 안으로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얻는다. 감정을 감춘다는 건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위선을 떨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는 일입니다. 그 견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걸 품격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침묵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드러낼수록 얕아지고 감출수록 깊어진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상대를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척 듣습니다.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퇴계 이황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이해하는 자. 그가 진짜 스승이다. 지식을 감춘다는 건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사람 위에 서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신이 해온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공을 드러내면 시기가 따르고 공을 감추면 존경이 따른다. 그는 평생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농업 기술을 개선했고, 제도를 개혁했고,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덕이요, 하늘의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수록 인연이 약해집니다. 감출수록 인연이 단단해집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공을 앞세우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공을 뒤로 미루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머문다는 걸.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감춘 것의 양으로 결정된다. 감출수록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신뢰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감추고, 지식을 감추고, 공로를 감추라고. 하지만 감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추는 사람은 현명하지만 버리는 사람은 자유롭다. 감추는 건 품격을 쌓는 일이지만 버리는 건 마음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가 말한 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선택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남의 눈에 가볍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남의 마음에 남는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글을 남에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려 하면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글은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쓰는 것이지 이름을 얻으려 쓰는 게 아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마음입니다. 그 인정에 의지하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퇴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만은 작은 성공을 망치고 겸손은 큰 복을 부른다. 작은 자랑 하나가 사람들의 신뢰를 깎습니다. 겸손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빛을 조금 줄이고 남의 빛을 조금 비추라고. 그럴 때 사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잘해줘도 배신당하고, 옳은 일을 해도 오해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원망이 쌓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세상은 불공평해. 정약용의 산도 그랬습니다. 그는 억울한 모함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벼슬길은 끊겼고 가족과 헤어져야 했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나를 갉아먹고 용서는 나를 살린다. 원망이란 독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서서히 태워 버리는 불입니다. 정약용은 그 불을 끄기 위해 자기 삶의 중심을 바꿨습니다. 남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동안 나는 나의 복을 잃는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 참고 계십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가 이기고 내가 참으면 내가 이긴다. 이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원망을 버린다는 건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남의 잘못에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 일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감정을 감추고 지식을 감추고 공로를 감추는 것, 자기 자랑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말하라.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감추고 버리기만 하면 사람은 텅 빈 그릇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향기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속 진심 하나는 반드시 말하라. 진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함입니다. 감정을 감춘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감춘다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공로를 감춘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 하나를 또렷하게 남기는 일입니다. 퇴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말 속에 진심은 묻히고 짧은 말 속에 진심은 빛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아껴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불평은 아껴야 하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자랑은 줄여야 하지만 격려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는 감춰야 하지만 사랑은 전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원망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알면 된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거라. 이게 진심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울림이 있고 크지 않지만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정받기 위해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돌봤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걸.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는 나를 오해한다는 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인정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남의 인정에서 나의 인정으로, 타인의 시선에서 나의 양심으로, 세상의 평가에서 내 마음의 평화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이 나를 알아준다. 여기서 하늘은 신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 떳떳함을 뜻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갔다는 확신을 뜻합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귀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빈천도 나를 꺾지 못하고 위세도 나를 굽히지 못한다. 이게 바로 대장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고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부드러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에게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품격입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단단하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빛나는 것.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식을 감추는 건 무식해지라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남을 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로를 감추는 건 무능해지라는 게 아니라 공로로 인정을 구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는 건 자신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허세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원망을 버리는 건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심 하나는 말하라는 건 침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만 목소리를 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걸 쥐려고 했습니다. 성공도, 인정도, 명예도, 사랑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빈손을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가벼워진 손을 기뻐할 것인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를 잃지는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옛사람들의 지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길을 걸을지 말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정약용도 퇴계도 맹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흔들렸고 넘어졌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건 넘어진 뒤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흔들린 뒤에도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감추지 못해 후회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부끄러운 날도 있을 겁니다. 원망을 사귀지 못해 괴로운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번 더 참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한 마디 덜 자랑하면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건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이다. 그가 평생 감추고 버리고 견디며 전하고 싶었던 건 결국 이것입니다. 조금 더 자유로운 삶, 조금 더 떳떳한 삶, 조금 더 평화로운 삶. 그 삶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나는 나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품격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참을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터뜨릴 것인가? 한마디 덜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받으려 애쓸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을 키울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정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감추고 버리고 견디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억지로 풍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번지는 것이다. 당신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 향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품격 있는 삶입니다.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미소 짓는 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였습니다.